네, 이번 선은 대표 해외 주주의 일간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가만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랑 한정국입니다. 네, 어제 금요일 시장은 상승하긴 했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있어서 페드가 피벗을 할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3월 FOMC가 3주 가까이 남아있는데 대다수는 25bp만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50bp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거의 30%나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를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이 기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최근 장세는 1월 랠리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나서 벌써 1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지러운 시황 속에서 2월 한 달간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월 나스닥 100 기준 수익률 순위 탑10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등락률을 먼저 보실게요. 가장 많이 오른 여기 1위 시젠의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반면에 10위의 끄트머리에 있는 에어비앤비는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2월도 그리 나쁜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테마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가장 눈에 띄었던 띄었던 테마는 바로 사이버 보안 종목들이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포티넷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순달람에서 다 한 번씩 다뤘던 종목인데요. 과거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무슨 종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7위에 엔시스라는 종목도 14%가량 2월 달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메타버스 테마에 관련된 종목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더 좋게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좀 주목을 최근에 또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은 순달랑 과거 영상 참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와 3위에 랭크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익숙한 종목 엔비디아와 여기 테슬라가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혁신 기술주들인데요. 사이좋게 둘 다 18.8%라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두 개 중에서도 한국 분들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종목인 테슬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며칠 전에 이슈가 있었죠. 바로 3월 1일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이 개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호재거리들을 테슬라 측에서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좀 먹을 거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느 투자자의 날 때보다 더욱더 기대를 받았던 이벤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전후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벤트 전후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테슬라는 매년 이런 특징적인 이벤트를 개최를 하는데요. 2019년부터 해서 오토노미 데이, 그리고 2020년 배터리 데이, 2021년 AI 데이, 2022년에도 AI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벤트 날짜를 전후로 해서 주가 수익률을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벤트 전후로 해서 일간 평균 수익률은 그리 의미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벤트 직전 30일이나 직후 30일이나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더 나빴던 때도 있었고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날이 끝나고 그 가격 변동을 고스란히 3월 2일에 테슬라 주가는 큰 급락을 이렇게 맞았는데요. 거의 6%가량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기 보시면 12월 20일에 테슬라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직후의 테슬라 수익률을 제가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주요 지수와 한번 비교를 같이 해봤는데요. 3월 2일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테마형 ETF인 DRIV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보다는 4배 이상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 1월부터 대단한 랠리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래 주가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12월 20일에 제가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때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이 크게 부각이 됐고 또 트위터 있었죠. 트위터 적자에 따른 지분 매각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특히 BRD가 선방하고 있는데
테슬라 차이나의 차량 인도량이 부진하다는 수치가 계속 뜨다 보니까 2023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우려가 극대화된 것이죠. 하지만 1월 13일 그리고 2월 3일에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이런 불안 심리를 완전히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가격을 인하한 이후에 전례 없이 많은 역대급으로 많은 주문량을 받고 있다면서 수요 감소 비판을 완전히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불안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건가, 그 수요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테슬라의 답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요, 바로 이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투자자의 날에서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위의 것이었습니다. 파란색 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급형 차량 모델을 공개할 거지? 이제는 할 거지? 라는 거죠. 모델 S에서 모델 Y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델을 내놓으면서 시장 규모를 키워서 수요를 늘려왔던 테슬라니까요. 이번에도 또 신모델을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죠. 하지만 테슬라가 말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머나 먼 시점의 비전을 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200조 원 이상을 들여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말과 다소 괴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실망감에 주식을 내다 판 것이 3월 2일의 테슬라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테슬라가 그 답변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가격을 내리면 수요는 오른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 곡선. 굉장히 다들 많이 잘 아시는 분야잖아요. 경제학에 있어서 거의 첫 장에 나오는 그래프죠. 여기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바로 공급 곡선이고 그 반대로 생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수요 곡선입니다. 여기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겨오면 가격은 내려가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은 늘어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즉 판매량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2인자로 부상한 테슬라 차이나 대표인 톰 주라는 사람이 오른쪽 밑에 있죠. 이분이 이번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 가능한 가격의 제품을 내놓기만 하면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가격을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의 복잡한 전술이 나옵니다. 복잡하지만 굉장합니다. 그것은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투자자의 날 행사를 거의 5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Is the economy stupid? 그러니까 이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명언이죠. 이코노미라는 게 경제라는 것을 뜻하긴 하지만 이코노미에는 절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코노미는 원가 절감을 통한 대중화라고 저는 이번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화살표를 쭉 보시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테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를 수직 계열화하고 또 단순화하고 또 자동화를 해서요. 제조와 사업 운영을 빠르게 처리를 하고 따라서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전기차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빠른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더 빨리, 더 싸게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무서운 것이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매출 성장을 더 빨리 할 것이고 또 마진도 더 빨리 뽑아내겠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망할 필요보다는 이 약속들을 테슬라가 잘 지켜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낼 건지 그것만 잘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테슬라는 그 대중화를 위한 원가 절감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제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 여기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생산량과 총 노동시간, 들어간 노동시간을 비교해 본 겁니다. 여기서 여기 보라색 모델 Y 생산량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생산량이 늘면 대개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이 말은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가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의 개입을 좀 줄이면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차 한 대 생산할 때마다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18년 대비 2022년에 차량 제조 원가를 30%나 절감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원가 절감 노력은 제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운영에도 고스란히 이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또 왼쪽 그래프에서
판매된 차량 한 대당 판관비를 비교해 본 건데요. 판관비는 판매비 관리비입니다. 판관비를 비교해 본 건데 전통 자동차 업체와 비교를 한 겁니다. 이런 레가시 업체들 대비해서 비용을 60%에서 70%덜 쓴다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테슬라는 신문 광고나 TV 광고 같은 것을 일절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절약을 엄청나게 한 것도 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판관비를 계속 줄여가면서 총 매출에서 영업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7.7%에서 직전 분기에는 6.6%까지 아주 크게 빠르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전기차 대중화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충전이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전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어떤 기업보다 빨리 급속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빠르게 또 훨씬 저렴하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테슬라가 급속 충전기, 이른바 슈퍼차저라고 하는 것을 길에다가 설치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장 내부에서 미리 다 제조를 끝낸 다음에 길에다가 거의 놔두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설치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테슬라 말고는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쟁 업체 대비 설치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급속 충전할 때의 비용 자체도 75%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전기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고 그리고 충전 비용도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론 머스크와 사이가 좋지 않던 바이든 정부 또한 최근 테슬라가 다른 차량에도 슈퍼차저를 일부 오픈한다는 전제 하에 한화로 1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바이든 정부가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매출 중에 기타 서비스 매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분야이고요. 바로 이 분야부터는 테슬라가 차세대 차량 제조 플랫폼에서 얼마나 더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우선 테슬라는요. 반도체를 자체 설계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부터 슈퍼컴퓨터용에 들어가는 맞춤형 칩까지 인하우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 유일하죠. 사실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크게 있었을 때부터 다른 회사와 달리 피해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전력 반도체 칩 숫자를 기존의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칩이 원래 4개가 필요했는데 이제 하나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칩 하나로도 되겠는데? 하는 효율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관련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투자자의 날 직후인 3월 2일에는요. 온세미컨덕터 같은 차량용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요즘같이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하면서 반도체 관련 비용만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다시피 앞으로 나올 신모델의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75%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어렵게 들리지만요. 황화규소예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버터의 아주 핵심적인 물질로 꼽히는 게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이게 사실 3세대 전도체 물질로서 단가가 굉장히 비싼 소재거든요. 근데 이 물질 사용을 확 줄여도 된다고 말을 한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전기차 모터를 제조를 할 때 히토류 사용도 0g도 안 해도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히토류는 단가도 단가지만 사실 미중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주요 물질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하는 바가 크죠. 히토류를 안 쓴다고 하니까. 왜냐면 여기 왼쪽에서 이 그래프 조그만 걸 보시면요. 이게 히토류를 생산하는 국가별 비중을 제가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 비중이요. 중국 비중이 아주 그냥 또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돼서 히토류를 받아오기가 미국이 힘들어지면 전기차 생산에도 테슬라가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외부 영향을 테슬라는 사전에 최소화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요. 수직 계열화는요. 구축하는 게 어렵고 또 지켜내는 게 더 어려운데 잘 해내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테슬라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주식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테슬라의 5년 평균 EV EBITDA는요. 38배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근데 27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수치보다 낮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요.
2018년부터 2019년 시기에 밸류에이션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때인데 이때로 돌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테슬라가 파산이 정말 눈앞에 있었던 생산 지옥에 빠졌었다라고 머스크가 시인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죠. 테슬라가 저 때와는 격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 비싼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밝혔던 혁신들로서 실적 개선의 여지는 더욱더 커졌기 때문도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오히려 월가의 기대치는 아직도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 기준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이렇게 회색선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도 쭉 원가 절감에 따른 대중화를 이뤄내면서 수요 상승을 이끌어낸다면 실적은 점차 오히려 우상향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빨간색 선에 있는 주가도 캐치업하는 명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이번 행사에서 정말 원가 절감의 끝판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2021년 8월에 처음 보였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이번에는 혼자 걷기도 하고요. 손으로 기계 공구를 잡기도 하고요. 또 작동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를 조이기까지 하더라고요. 1년 반 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정말 이제 차원이 다른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좁은 구멍에 나사를 조인다는 게 사실 어린아이도 하기 힘든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를 너무 세게 잡아도 안 되고 약하게 잡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의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 건데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비해서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그림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쉬운 일이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껏 말해왔던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실행력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2004년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다가 이주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사람을 태운 유인 캡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처럼 테슬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전기차 대중화의 비전은 결국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자자로서요, 잘 지켜보고 그 혁신을 응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화성 갈 거니까 하고 싶은 순달라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